네, 10월 2일 목요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발표에도 미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큰 흔들림 없이 순항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어제 ADP사에서 발표된 고용지표가 고용 둔화를 나타내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뉴스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투데이 이은주 기자 그리고 톱데일리 강승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생방송으로 시청 중인 웰컴이 여러분 오늘도 웰컴 투 코마워 환영합니다. 알고 싶은 코인이 있으면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고요. 다시 보기로 보는 웰컴이 여러분들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요 코인부터 살피며 코마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상승 흐름이 진짜 눈에 띕니다. 오랜만에 3%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볼리저 밴드 상단을 시원하게 뚫었고요.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관련된 주요 이슈 좀 전해주시죠. 예. 달러에 대해서 흔들린 어떤 안전자산으로서의 투심이 비트코인으로 옮겨갔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미국 이회에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의 불발로 이제 이달 1일 이제 오전 0시 1분을 기해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이제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 하락이 가시화됐는데요. 네, 기준점이 100인데 이제 1일 달러 인덱스는 장중 97.456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꽤 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예, 이제 달러가 이제 빨간색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파란색인데요. 이제 달러가 이제 하락할수록 뭔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반대로 역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이제가 나타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좀 상승하는 그런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투심이 흔들리니까 아, 나는 금으로 갈래. 나는 이제 이제 비트코인을 한번 사볼래. 네. 뭐 그런 거죠. 네, 이제 뭐 그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 네, 이제 이게 금과도 비슷합니다. 네. 달러가 약세면은 금값이 오르고 달러가 강세면 이제 금값이 하락하는 흐름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공급이 한정된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이 있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채택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이번에 셧다운이 달러 인덱스 하락과 직결되는 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 압박이라는 서사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경제학자 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5%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갈등이 연준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봤고 그중 35%는 미국채의 신뢰가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좀 강세인 이유가 두 가지네요. 달러 약세, 뭐 미국 연준 독립성 의문이 더 커졌다 이 부분인데 제가 근데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 지표가 전망보다 좀 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ADP사에서 발표한 고용 지표가. 근데 이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진 상황이라고요. 예, 이제 고용이 이제 침체되면은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야 된다. 약간 네. 이런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미국 고용지표 부진, 이제 셧다운을 인해서 어떤 각종 지표의 발표가 미뤄져서 네. 이제 민간에서 발표하는 이 지표가 이제 참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고용지표의 부진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툴에서 이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이제 10월 인하 가능성을 보면은 이제 기존에도 96.7%로 높았는데 그렇죠. 이제 99.4%로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9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32,000명 줄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이거는 53,000명이 감소한 2023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네.
예, 2018년 셧다운 때는 비트코인이 6% 하락한 반면 올해 10월 양상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 이유인데요. 네. 셧다운에 대한 조기 해제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도 시장이 큰 혼동 없이 오르고 있는 이유, 이렇게 꼽힙니다. 셧다운 기간이 사실 일각에서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조기에 좀 종료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큰 영향을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워낙에 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암호화폐 시장이 호의적인 모습이라서 이 상황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의 규제 환경이 긍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네. 이제 비트코인이 업토버, 그러니까 10월 달에 잘 오른다, 업토버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업토버 네, 이 효과 그렇죠.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CNBC에 따르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와 연계된 디파이 프로젝트, 이제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은 이제 트럼프 암호화폐 이제 제국의 확정에 발맞춰 네. 직불 카드 이제 결제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불 카드와 이제 토큰화된 상품 자산 등 이제 신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인 잭 위트코프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지난 수요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제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토큰 2049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제 계획 중인 직불 카드가 이제 디지털 자산과 일상적인 지출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 체크카드가 이제 현금을 이제 기반으로 쓰듯이 네. 이제 디지털 자산 기반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직불 카드를 이제 일상적인 지출 연결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엄청 손쉽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을 만드는 거겠네요. 예, 일상과의 어떤 연계도를 더 높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분기 파일럿 프로그램, 시범 네. 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하. 예, 이제 위트코프 창업자는 실제 상품의 토큰화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원자재는 석유, 가스, 면화, 목재 등 모든 상품이 블록체인 온체인상에서 거래돼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근데 트럼프 타워 두바이 같은 고급 부동산도 토큰화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가 연계된 이제 뭐 프로젝트인 만큼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적인 그런 이익을 뭔가 이렇게 연결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뭐 대승적 의미에서 어떤 실물 자산의 토큰화 이 부분을 뭐 힘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 워낙 이 부동산 쪽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원자재 부동산 토큰화 계획이 만약에 실제 실현이 되면 이것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좀 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의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윤주 기자. 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 언제까지 좀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데이터로 좀 확인을 해주시죠. 네,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11만 8천 달러 구간은 최근 2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간 수치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급반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셧다운 위기감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거를 또 기회에 삼아볼 수 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오를 수도 있다. 기회일 수도 있다. 근데 딱 맞추셨어요. 네, 또 여기에 네.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또 이제 고용 지표까지 다행히도 네. 잘 나와주면서 뭐 배드 이즈 굿 뉴스니까요. 네. 반대로 잘 나와주면서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코인 시장이 활활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업토버 이슈, 그러니까 시즌적인 이슈도 가격에는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10월 1일이 딱 되자마자 바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마침 9월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10월 1일부터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호적으로 이게 잠깐의 일시 반등일지 아니면 이대로 쭉 상승해서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까지 기다려볼 수 있을지 네. 그 4분기에 대한 전망들 함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 안에서 놓고 보면은 펀딩 비율부터 좀 바이낸스 쪽에서의 데이터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펀딩률을 체크하시는 게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간략하게 기초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펀딩비가 이제 플러스 과도하게 약의 상태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
상황이면 네. 롱 포지션이 과열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 이제 올라갈 거에 대한 긍정 회의론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네. 단기적으로 조정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 아, 오히려 좀 네. 너무 오르는 거에 대해 너무 기대감이 과열돼 있으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 오히려 조정을. 여기에서 조정에 대한 또 가능성이 불거질 수도 있고요. 다만 네.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하죠.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펀딩비, 이제 음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네. 패닉 세일이라든가 숏 스퀴즈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상황 중에는 당연히 플러스 쪽이 더욱더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네. 단순히 우리가 펀딩률만 놓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가격과 펀딩 레이트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상승 구간에 있는데 펀딩이 미미하거나 그러니까 중립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쪽으로 내려간다면 이게 현물 수요가 주도하고 있다는 뜻으로 오히려 추가 상승에 대한 아주 건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약간 시그널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차분하게 올라가는 거죠. 다만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다 펀딩 비율까지 과열된 상태면 오히려 이게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저희 또 준호 앵커께서 또 레버리지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리플도 레버리지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기반의 좀 취약한 랠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의 펀딩 레이트는 그러면 어떨까요? 궁금해요. 바이낸스 기반으로 놓고 현재 시점의 펀딩 레이트 확인을 해보시면 네. 중립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중립과 사이 한마디로 아주 탄탄하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펀딩 레이트가 같이 과열된 상태면 오히려 이 구간이 고점일 수도 있는데 네. 펀딩 레이트가 오히려 음의 구역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올라갈 차례다라고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또 같습니다. 음의 구간에 있으면 숏 스퀴즈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쵸.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 랠리 지속성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바이낸스의 펀딩 비율을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수급 주체가 고래들이잖아요. 그쵸. 최근 고래들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올해 들어서 현재 가장 높은 수치까지 고래 비율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있었던 이런 하락 구간에서 좀 소액 투자자들 혹은 신규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네. 약간 포모에 팔고 떠난 걸 수도 있고요. 오히려 고래들의 비중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네. 올해 들어서 지금 이 익스체인지 웨일 레이쇼라고 하거든요. 네. 거래소 안에서의 고래 비율인데 이게 2025년 기준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래들을 기반으로 좀 강력하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크립토콘트의 한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지금 느리긴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가격 하락 시기 때 많은 또 전문가들이 이대로 조금 고점 찍고 이제 그대로 쭉 빠지는 걸 수도 있다에 대한 좀 네. 시즌 종료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언급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쵸.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느리긴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고 오히려 이 1년 이상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기 보유자들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그게 고점의 마지막 시그널일 수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데이터 풀이가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비중이 고래 쪽도 그렇고 장기 보유자도 그렇고 좀 완만하게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가 나오고 있어서 네. 현재는 강세장이 느리게 이어지고 있는 거지 끝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보유자로 보는 현재 위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위에 있는 차트와 밑에 있는 차트 두 개를 좀 나눠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밑에는 SOPR 저희가 늘 함께 체크해보는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그 비율을 보는 지지선인데 네. 이 핑크색으로 쭉 한 줄 그어져 있잖아요. 밑에 차트에. 네. 여기가 이제 바닥 구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딱 채널 하단을 터치하면은 과거에는 늘 강한 반등으로 연결됐었던 포인트인데 강한 지지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가 그려져 있는 두 포인트를 체크를 하시면 이 SOPR 지지선을 만났을 때마다 가격이 반등하는 것을 차트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원래 이 SOPR 지지선에 딱 터치가 됐었을 때 가격적으로도 채널 안에서의 지지라인 구간에 가격이 내려와 있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지금은 이 파란 색깔 채널을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중간 정도의 가격이 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SOPR 지지선 측면에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하락 방어가 충분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만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인 차트 분석의 관점도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온체인 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상 과열 구간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11만 8천 달러가 과열 구간은 아니고 이제 상승하기 위한 다시 한번 이 초기에 들어갔다라는 신호로 많이들 풀이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지금의 저항선은 이제 과거 고점인 12만 2천 달러로 나와지고 있고 고점에 대한 타깃이 13만 8천 달러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고점 타깃을 다시 한번 경신하게 되면은 완전한 신고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더블 바텀 패턴을 우리가 완성하게 된다면 그게 12만 7,500달러까지 가는 거고요. 네. 삼각형 패턴 지금 보이시죠? 네. 여기 상승으로 돌파하면은 그때 목표가가 13만 7천 달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리플도 그렇지만 비트코인도 이 삼각수렴 패턴이 그어지고 있어서 조금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마찬가지로 어제 비트코인과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36% 상승을 했고 오늘도 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관련한 뉴스도 함께 좀 전해주시죠. 예, 앞서서 트럼프 일가의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를 네.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디파이 하면은 이제 높은 네트워크 유동성과 결합한 가장 큰 스마트 컨트랙트 네. 플랫폼으로 꼽히는 이더리움의 선두주자죠. 그렇죠. 네, 이제 그 디파이 이제 기관들이 투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기관들은 이제 어쨌든 운용하면서 이제 수익률을 잘 내는 게 어쨌든 존재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를 전통금융에서 했던 거를 이제 그 디파이 이제 탈중앙 거가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그걸로 이제 뭐 대출하고 뭐 그래서 수익률 내는 그런 부분들 이제 어떤 디파이 이제 시장이 더 커지는 그런 하나의 분기점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크립토건트 분석가 다크 포스트에 따르면은 이제 디파이 시장의 확장으로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동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해서 하루 160만 에서 110만 건의 거래량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네트워크가 하루에 90만에서 120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패턴인데요. 네. 이제 이더리움 가격과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크포스트는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네, 미국 이회에 이제 지니어스법 통과로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틀이 프레임이 마련되는 것도 이제 이더리움과 직결되는 재료로 꼽히죠. 그렇죠.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모슬리풀에 따르면은 이제 그 스탠다드 차타드 디지털 자산 부분 책임자인 제프 캔드릭은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되고 네트워크 수수료의 그 약 40%를 차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이 한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나 차지를 하는군요. 이더리움이. 예, 그만큼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자체가 이런 탈중앙 금융의 어떤 이제 그리고 개발자도 참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이제 메인 네트워크 처리량을 이제 10배로 증대시켜서 네. 더 크고 많은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고 네. 이런 재료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로 2028년 말까지 2만 5천 달러로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캔드릭은 주장을 하는데요. 이더리움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캔드릭은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 이제 그 재무자산에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편입하는 전략의 추세가 네. 이더리움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현재 비트코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모멘텀이 흡수되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렇죠. 이 비트마인 테크놀로지스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비트코인에서 이제 비트코인 매집하는 거 말고 이더리움으로 가자 해가지고 매집하는 기업이 대표적인데 네. 이게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흡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국내 매체 인터뷰에서 어떤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을 채택한 그런 기업의 이런 C레벨급 그런 분하고 네. 이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우리 회사
이더리움 안 팔아. 이렇게 안 판다. 예, 이렇게 바로 이게 확신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방금 우리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에 그러니까 이더리움 편입할 것이고 이더리움 올라서 우리 순자산 가치가 오르면은 이제 그걸로 뭐 이제 보통주 발행해서 뭐 계속 사고 이런 메커니즘 계속 약간 할 그런 이제 트레저리 전략에 채택한 기업이 되게 그렇게 이제 뭐 가고 있는데요. 이제 네. 8월 중순에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들과 이제 현물 이제 이더리움 ETF가 이제 6월 초 이후 유통 중인 이제 전체 이더리움의 3.8%를 매입했는데 네. 이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한 역대 최고 속도의 2배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토록 이렇게 사랑하는 이더리움인데 다만 좀 지난번에 우려했던 게 이더리움 현물 ETF 순 유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시 그래도 다행히 유입이 되고 있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크립토 분석 플랫폼인 소서밸류에 따르면은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총 6억 7,400만 달러가 순유입됐는데요. 아, 컴백했네요. 예, 다시. 네. 그렇습니다. 돌아왔구나 이더리움. 이는 네. 지난주 이제 뭐 일주일 연속 유출됐던 것과는 좀 대조되는 흐름입니다. 네, 이는 이제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기간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신호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이제 애널리스트의 크립토 푸찌라는 분이 있으세요. 네, 이더리움 ETF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자금 유입이 2일째 되돌아왔다. 똑똑한 돈은 이더리움을 계속 쌓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한 이제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은요, 이제 이더리움 전략 준비금과 ETF의 총 보유량이 4월 1일 이후 250% 급증해서 9월 31일 기준 1,215만 이더리움에 도달을 했습니다. 예, 코인 텔레그래프는 이제 이러한 증가가 이더리움 공급량이 이제 주요 기관 및 기업 플레이어들의 손안으로 꾸준히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돌아왔구나 이더리움. 정말 긍정적인 뉴스인데요. 여기 불스 한 잔이 최주훈 기자죠. 지금 댓글로 이더 상병 한 발만 더 쓰면 병장 진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한 발 더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데이터상에서 포착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더리움 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온체인 지표도 그렇고 기술적인 분석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더리움부터 좀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가격 자체는 4,400달러 선 정도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4,0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일단 주간 단위로는 뭐 거의 8%, 9% 가까이 오름폭을 보이면서 다시금 반등에 성공을 해준 모습이고요. 이 이더리움이 가장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디파이인데 최근 디파이 쪽에 워낙 좀 강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디파이 안에서의 점유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금 디파이 안에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트랜잭션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디파이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지난 4년 동안의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 하루 평균 90만 건에서 120만 건의 거래수가 체결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월 같은 경우는 그때도 100만 건을 겨우 도달하는 수치를 보였었고 24년 3월 같은 경우도 평균 120만 건이었는데 현재 수치로는 160만 건에서 170만 건까지 확실히 확대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더리움 안에서 디파이의 확장세가 지속된다라는 것은 이더리움 가격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파이 쪽의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뭐 하이퍼 리퀴드라던가 워낙 강자들이 많이 치고 나오는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다.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디파이 경쟁자가 뭐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 뭐 아발란치 이런 친구들인데 어쨌든 이더리움이 그 중에서 좀 가장 강세. 늘 강세였죠. 아, 그렇군요. 네, 늘 강세인데 이제 워낙 신규 강자들이 좀 많이 떠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금 밀리듯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지만 최근 들어선 다시 한번 내가 이 구역의 왕이다. 내가 일장이다. 왕이 될 상인가. 그죠? 다시 좀 돌아오는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보유 잔고 상황도 긍정적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좀 ETF 쪽에서 순 유출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면서 이제 기관들이 이제 총알 다 써서 총알이 없는 거 아니냐. 살 만큼 샀다. 좀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유입 쪽으로 전환이 되고
앞에서 말씀 주셨던 뭐 비트마인이라던가 샤프링크 등 여전히 적극적으로 이더리움 매수를 이어와 주면서 네. 지속적으로 이 보유 잔고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불플래그 신호라고 하죠.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패턴인데 이 기술적 타겟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4,000달러에 머물러 있는 이더리움은 사실 10,000달러 이상까지 갈 수 있는 목표치가 함께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ETF 쪽도 보유 잔고가 4월 이후로 250%나 증가해서 기관들의 수요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가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렸었던 이 불플래그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을 완벽하게 형성하게 된다면 10,000달러까지의 목표치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다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건 4,500달러를 돌파해 주는지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아준 다음에 랠리가 이어지는지를 핵심적으로 지켜보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5,000달러까지 이미 오름폭을 거의 키웠었던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지금 네. 4,400달러까지 거의 왔거든요. 네. 4,500달러 돌파해서 과연 10,000달러라는 또 엄청난 상징적인 숫자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기다려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데이터까지 살펴봤는데 지금 댓글에 코인 마켓워치 출연하는 기자님들 다 모였어요. 무슨 지금 어벤져스 출동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이시죠? 한 기자님, 이 기자님, 또 최 기자님 그리고 우리 여기 기자님들 다 오셨는데 어제 한 기자님께서 등려하셨대요. 아빠가 되셨다고. 어머. 굉장히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너무 좋은데 어제 등려하셨는데 어제 출연하셨잖아요. 화요일 날. 화요일에 오셨었구나. 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 즐거운 정말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죠. 이더리움까지 살펴봤고요. 리플 한번 XRP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래도 함께 지금 동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리플을 안 오를 수가 없죠. 3% 넘게 상승 흐름 보였다가 현재 1.36% 상승 중에 있는데요. 어제 리플의 CTO의 이 사임 발표 뉴스를 이윤주 기자가 전해줬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예, 이 커뮤니티 내에 어떤 흥미로운 해석이 나와서 한 번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리플 CTO로 이제 13년 이상 재직을 한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제 사임을 발표하면서 이제 초기 XRP 투자자이자 좀 영향력이 있는 이제 그 네임드 이제 그런 투자자가 있는데요. 뭐 크립토 비트로드라는 분이 있으세요? 네. 네, 이분 하는 말이 리플을 팔아라. 팔라고요? 네. 예, 뭐 그 옛날 삼국지에서 뭐 순욱이 뭐 그 이제 승상이 빈천하고 약간 이런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리플을 왜 팔라고 할까? 이제 네. 슈워츠는 이제 XRP 원장을 공동 제작하는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요. 예, 가족 및 개인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예, 명예 기술자로서 리플의 이 사회는 남을 것이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완전 떠난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 지적을 한 사람은 사임 시점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제 그동안 XRP가 이제 국제결제망 스위프트 이제 수수료도 들고 이제 시간도 드는데 리플은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우리는 빠르게 그 송금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서사로 이제 그동안 소구점을 이제 제시를 해왔었죠. 네. 근데 이제 스위프트가 직접 블록체인 원장을 이제 직접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통 그 트레이드파인 그 전통 결제망에서 이제 블록체인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리플로서는 어떤 존재의 어떤 가치가 약간 이렇게 뭐 경쟁을 하면서 뭐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비트로드는 이제 또 지적을 한 것이 리플의 현금 흐름이 너무 덤핑, 그러니까 대량 매도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해서 네. 어떤 슈워츠의 퇴장이 그런 XRP의 성장하는 어떤 기점보다는 이제 기업 공개 올해 이제 중순에 서클이 상장해서 한 600% 오른 바 있죠. 약간 그런 것처럼 네. 이제 리플도 상장해서 IPO 준비해서 뭐 그렇게 자금을 조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 CTO의 퇴임 사임이 리플한테 긍정적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물론 그런 이제 리플에 투자하실 분들, 그런 이제 주식에 투자하실 분들은 또 그런 부분 뭐 리플의 어떤 장기적인 모멘텀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투자의 선택지가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토큰만 놓고 봤을 때 이제 XRP가 이제 $2까지 떨어지면은 이 사람은 모든 코인을 매도할 준비가 됐고, 네, 뭐 실패한 꿈이다. 뭐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뭐 비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XRP 강세론자들은 이게 퍼드, 그러니까 뭔가 공포심 지금 조장하는 거 아니냐, 아. 오히려 매수 신호다. 일부러 좀 공포심 조장해서 떨궈 놓고 네. 약간 매수 타점 들어가려고. 그 안에서 네. 물고 물리는 게 어떤 투자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서로 오가면서 뭐 어떤 그런 기술적 리스크에도 XRP 시세는 앞서 보신 것처럼 큰 흔들림은 없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술적 리스크에도 시세가 흔들림 없는 이 XRP인데, 네, 근데 하지만 이 리플 상승하는 거 차트가 되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또 왜냐하면 SEC에 XRP ETF 승인이 코앞에 놓여 있어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는 상황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10월,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크립토 애널리스트인 이제 스테프 이즈 크립토에 따르면은 네. 이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이제 리플 투자자가 약 210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을 청산한 다음 바로 280만 달러의 이제 상당의 어떤 롱 포지션을 개설했다. 아, 오른다. 약간 이렇게 본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전망을 강세를 보고 이제 순자본을 어떤 재배치한 것인지 뭐 이것을 두고 어떤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좀 전략적인 착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해석은 분분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분석가는 이제 리플 강세론자 세력들이 3일 만에 1억 2천만 XRP를 매수를 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뭐 이 기간 동안 XRP 가격은 약 4% 상승을 하고 이제 2.7달러로 내려가는 거를 저지했습니다. 예, 이제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6개 현물 XRP ETF 신청이 그 이제 SEC 승인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CME 그룹은 XRP 선물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파생이죠. 10억 달러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파생 투자가 확대되면서 변동성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ETF 승인 기대감까지 좀 전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XRP의 흐름과 전망은 어떨까요? 여전히 그래도 좀 긍정적일까요? 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최근에 고래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하. 센티먼트 측면에서의 좀 강한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좀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데이터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최근에 고래들이 매집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군요. 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회로 생각을 한 거겠죠. 네. 최근에 약 1억 2천만 개 정도의 XRP를 매입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간밤에는 또 나스닥 상장사인 비보 파워 인터내셔널이 1,900만 달러를 추가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네. XRP를 매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인마다 좀 내가 너를 위해서 밑에 좀 판을 깔아줄게 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네. 비보파워도 간밤에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를 발표를 하면서 리플에 대한 추가 매수 가능성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네. 이런 이슈들과 맞물려서 일단 차트적인 관점에서 리플의 가격 전망 일단은 2.95달러 돌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리플 현재 2.98달러 구간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저항 라인을 일단 1차적으로 돌파는 해줬습니다. 좋네요. 다만 돌파하고 떨어질지 여기서 돌파하고 지지를 받을지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만약 돌파하고 나면은 이번에 4.2달러까지의 가격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과연 3달러를 돌파하고 4달러라는 또 신고가를 써나려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가는 구간마다 이제 지지 구간들이 있지만 최근에 가격 상승과 함께 일단은 3달러로 문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달러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성 10월에 ETF 승인 소식과 맞물리면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가능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네. 이슈들도 늘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접근을 이어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4.2달러 넘으면 5,000원 넘네요. 넘죠. 저희 PR 댄스, 살피 댄스. 살피 댄스. 네. 이렇게 열심히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만간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어쨌든 비트코인은 스트래티지가 있고 이더리움은 비트마인이 있는데 이번엔 비보파워라는 데가 리플을 매집하고 있다. 네. 이런 소식까지 전해주셔서 좀 흥미롭고 비보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소식에 14%는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코인과 함께 또 특별한 흐름을 보인 코인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시작합니다. 네, 코인 레이더 오늘의 첫 코인은요, 우리 웰커미 님들과 함께 이수연 기자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코인입니다. 솔라나죠, 솔라나. 네, 솔라나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확인을 해보면, 솔라나도 어제 상승세 흐름 좋았습니다. 근데 다른 비트나 이더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5.95%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솔라나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예, 이제 기관 수요가 이제 또 뭐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10일부터 이제 네. 16일까지 이제 SEC의 최대 5개 솔라나 현물 ETF 승인 여부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셧다운, 앞서 말씀드린 셧다운. 네. 근데 이제 뭐 SEC도 정부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다 셧다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약간 예. ETF 승인에 대한 연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그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이제 블루웍스에 따르면은 이제 새로운 ETF 상장 승인을 담당하는 부서를 포함해서 SEC의 상당 부서가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런 운영을 뭐 일시 정지하게 된다. 아하.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또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또 셧다운 기간 동안 상장 승인과 같은 조치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근데 이제 뭐 셧다운이라는 게 앞서서 뭐 조금 뭐 한 달이 걸리기도 했지만 언젠간 결국 풀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풀리되면은 어쨌든 그런 승인은 정해진, 그러니까 결정될 확률이 높다. 이제 뭐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의 이제 파이어블록스의 제이슨 알레그란테 최고법률 책임자는 네. 셧다운으로 인해서 상장 날짜가 지연될 수는 있다. 근데 보류는 일시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뭐 에릭 발추나스도 이제 자기 X 계정에서 뭐 솔라나를 비롯해서 라이트코인, 리플 등 현물 ETF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오피셜리하게는 95% 정도 이게 될 것이다 하는데 X 사용자가 왜 95%입니까? 근데 사실상 100%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낙관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SEC도 셧다운이 됐으니까 네. ETF 승인이 좀 연기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될 거기 때문에 네. 솔라나도 이거를 지금 받아들여서 막 하락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 외에도 좀 솔라나와 관련된 호재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관 수요의 어떤 기대 요인이 ETF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단기 미국채 그리고 이제 뭐 레포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그러니까 살 걸 이제 옵션으로 다시 뭐 이렇게 발행한 채권 그런 수익을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하는 그런 서클에 이제 실물 연계 자산, 그러니까 RWA라고 하는데요. 네. RWA 기반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인 USYC가 이제 솔라나 체인 지원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솔라나 체인 지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온체인 실물 자산 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은 네. 시가총액이 6억 3,500만 달러, 약 8,900억 원인 USYC는 5번째로 큰 토크나 미국 국채 펀드로 꼽히는데요. 네. 이런 토크나 국채 시장이 이제 1년 전 24억 달러에서 현재 약 80억 달러 규모로 급증을 했고, 이제 미국 채권의 온체인 노출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에 힘입은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제 급증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번 솔라나 체인의 어떤 그런 통합으로 USYC가 어떤 파생 상품 거래를 위한 어떤 마진 담보로 사용이 되거나 이제 솔라나 기반의 디파이 이제 탈중앙 금융 플랫폼에서 수익 창출 자산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자산으로서 솔라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이슈인데, 네, 솔라나 최근 거래 흐름은 어떻습니까?
솔라나가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의 규모를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는 부분을 일단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더랑 좀 싸우는 격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이 이제 압도적으로 비중이 많은데 최근에 또 솔라나를 기반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발 호재도 솔라나가 함께 받아갈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솔라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최초로 150억 달러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서클이 발행하는 USDC가 솔라나를 기반으로 최근에 많은 발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1일에도 10억 달러 규모의 USDC를 솔라나 위에서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USDT든 USDC든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체인 기반 위에서 코인들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솔라나가 좀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1일이기 때문에 이제 2일 전이죠. 비전시스 AI 같은 경우도 솔라나를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다른 나스닥의 상장사인데 원화 기준으로 거의 3조 원 가까운 규모거든요. 그래서 솔라나를 우선 오는 6개월 안으로 5억 달러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솔라나의 펀더먼털적인 측면에서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라던가 또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의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솔라나의 센티먼트를 좀 강화할 수 있는 이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쭉 수직 상승이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50% 또 하락하고 다시 오르고 또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계단식 상승의 시나리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솔라나는 좀 고통스럽네요. 올랐다, 올랐다 떨어졌다. 근데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 한 번에 오른 폭이 이렇게 뭐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몇십 %가 확 가기보다는 상승 이후에 또 일부 되돌림, 상승 이후에 되돌림. 일부 되돌림. 네네네, 50% 정도. 그러니까 4% 올랐으면 2% 빠지고. 또 4% 오르면 2% 빠지고. 와, 진짜 이 고뇌의 연속이네요. 진짜 인내의 연속 솔라나. 이런 좀 계단식 상승이 그려진다라는 일단 전문가의 분석이 있고요. 구체적인 좀 가격을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 일단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224달러를 다시금 회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212달러까지의 지지가 가능하게 된다면 채널 자체가 긍정적인 상승 채널로 돌아서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는 가격은 중기 목표로 250달러입니다. 다만 205달러가 붕괴가 된다면 상승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공간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라나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수연 기자가 솔라나 40만 원 되면 춤춘다고 댓글에서 남겨주셨네요. 약속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솔라나 확인해봤고요. 제로지 한번 말씀드려볼 텐데 시청자분께서 우리 또 황스 패밀리 항상 이렇게 와주시는 시청자분이신데 제로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지금 차트상에서 보이시면 거의 거래일이 20거래일도 안 돼 보이는데요. 제로지 어떤 코인인가요? 제로지는 이제 인공지능, AI 진짜 뭐 요즘 핵심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핵심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AI를 블록체인 기술로 탈중앙화하고 파편화된 어떤 AI 인프라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을 한다. 뭐 이런 탈중앙화 AI 운영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실제 가치를 이제 가진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이제 메인넷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지난달 21일 발표가 됐고요. 이제 뭐 체인링크, 구글 클라우드, 뭐 알리바바 클라우드,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 월렛, 메타마스크 뭐 이런 이제 대형 플레이어들 이제 100개 이상의 어떤 생태계 파트너와 함께 인공지능을 공공재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난 리소스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제 뭐 노드로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어쨌든 커뮤니티에 어떤 많은 참여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인공지능을 공공재로 만들겠다.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구글, 알리바바, 코인베이스 이 대형 기업들과 좀 파트너십을 맺은 이 코인인데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가장 핫한 AI와 좀 관련된 코인이라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크노믹스, 토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를 보면은 커뮤니티 비중이 상당한데요. 네. 총 공급량이 10억 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56%는 커뮤니티와 생태계 성장에, 이제 44%는 이제 코어 팀, 핵심 팀과 이제 초기 투자사에 배분할 예정인데요. 이제 커뮤니티 보상 물량은 이제 그 명맥상 13%인데 네. 그 15%가 배정된 이제 검증 노드인 AI 얼라이먼트 노드도 이제 대규모 이제 소규모 노드를 운영하는 이제 일반 사용자들에게 분배돼서 네. 사실상 28%가 커뮤니티에 돌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28%가 이제 생태계에 분배가 되고요. 네. 예, 이제 출시 초기에 한 2억 1,324만 개가 유통이 되고, 이 300만 개를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제 에어드랍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풀렸고요. 그리고 추가로 1,850만 개의 제로지 토큰이 향후 마케팅 캠페인을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유동성 거래량을 매우 추동하는 요인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게 아까 그래프 보셨지만은 좀 많이 이제 상장하고 하락을 했어요. 이제 어떤 네트워크 없는, 그러니까 참여를 하지 않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좀 네. 단기 차익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구조인데, 예, 이제 커뮤니티 위주 토크노믹스,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많으면 이제 토큰 효용성이 높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생태가 이렇게 좋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뭐 토큰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중심의 이 토큰노미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단기 투자자들한테 불리한데 장기 생태계엔 유리하다, 약간 장투용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어쨌든 AI, 그러니까 뭐 일부 빅테크가 이제 네. 그런 이제 AI 그런 헤게모니를 뭐 가져가는 뭐 그런 것도 어떤 뭐 전통 자본이 다 몰리고 해서 그런 것도 좋지만은, 뭐 이제 모두가 동등한 그런 이제 AI 네.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가치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이런 가치 자체는 좀 이렇게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들도 이 코인에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고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기관 투자들의 참여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대마초 기업 플로라 그로스, 그러니까 이름도 뭐 식물이 잘한다, 뭐 이런 제로지 기반의 어떤 트레저리 전략을 개시하면서 사명을 제로 스택으로 병행한다고 발표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뭐 3,500만 달러 현금, 그리고 제로지 토큰 중심의 디지털 자산 3억 6천만 달러, 총 4억 100만 달러 자금을 조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산 중 일부를 솔라나 토큰으로 보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딜은 이제 솔라나 기반의 이제 트레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디벨롭먼트가 주도를 했습니다. 이제 데로지는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가진 이제 레이어 1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AI 업계 솔라나,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제로지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거래 흐름으로 본 제로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상장된 지는 중앙화거래소에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네. 지난 9월 23일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2주 정도 된 신규 코인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제로지 같은 경우는 워낙 투자 단계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던 프로젝트인데, 상장 직후 가격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그 뒤로 지금 다시 전환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상장했을 당시 때 가격이 거의 6.5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다가요. 네. 지금은 2.7달러까지 고점 대비 한 50% 정도 불과 2주 만에 그러니까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 윗골이 달아가지고 개미 무덤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이 이슈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이제 가격으로만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재단 측 안에서의 어떤 중요한 이슈들 발표와 함께 좀 상승 모멘텀에 대한 전환기가 꼭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최근에 있었던 신규 계정 현황을 체크를 해보면 9월 말 들어서 좀 액티브 어드레스가 확 증가되는 모습은 보였지만, 사실 그 수치도 좀 유의미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타치적인 관점에서도 놓고 봤을 때는 이 하락세기 패턴을 돌파하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결국 3.2달러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의 모멘텀 둔화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2.8달러에서 2.9달러를 추가적으로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현재 그 조정 구간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로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에이셔 코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 긴 음봉을 그렸다가 다시 그래도 이 거래의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이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에이셔는 이제 분산형 GPU, 이제 그래픽 카드, GPU 인프라인 로 꼽히는데요. 누구나 GPU를 이제 네트워크 연결해서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현재 93개국 200개 이상 글로벌 로케이션에서 44만 5천 개 이상의 GPU 컨테이너를 운영 중인데 엔비디아의 최신 GPU 인프라를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네. 이제 나스닥 상장사가 이제 탈중앙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 토큰을 이런 재무 전략 트레저리에 나간 최초의 사례가 에이셔에서 나왔는데요. 네. 예, 프리딕티브 온콜로지라는 이 상장사가 있습니다. 에이셔를 이제 비축하는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를 공식 출범을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 여기에는 약 3억 4,400만 달러, 약 4,830억 규모의 지금 에이셔 참호 투자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AI 산업의 발달로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GPU 사재기 많이 일어나고 있고 36개월에 달하는 이제 기업 대기 시간, 뭐 컴퓨터 비용도 급등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로 꼽히는데요. 이제 프리딕티브 온콜로지는 이제 에이셔와 함께 글로벌 GPU 컴퓨팅 자원을 연결하고 활용하고 이를 수익화하는 그런 세계 최초의 그런 전략적 컴퓨터 리저브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샘 올트만, 오픈AI의 샘 올트만이 이렇게 말했죠. 뭐 AI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다면 AI는 전쟁의 도구가 되거나 극소수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없으려면 저번에 이 코인에 대한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아나바다 코인이라고. 이 에이셔가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에이셔 거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일단 좀 온체인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소셜 활동 자체는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디핑 카테고리에서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상위 7위의 이름을 올리면서 나쁘지 않은 커뮤니티의 반응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현재 딱 저항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고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이셔 코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은주 기자, 강승혁 기자가 정성껏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저희 코인 마켓워치도 연휴 기간은 쉬어갑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금요일 10월 10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